그건 무슨 불보라를 일으키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화려하게 강림한 것도 아니었어. 우린 태양계 끝자락의 중력 이상 현상을 지도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 아르고스라는 심층 스펙트럼 안테나 시스템을 통해서 녀석의 침입을 감지했어. 내가 일하던 곳이기도 해. 3주 동안 우리 장비에는 수치 대신 어떤 간섭 패턴이 기록됐어. 그걸 오디오 주파수로 변환해보니까 마치 사람이 느리고 규칙적으로 숨쉬는 소리 같았어. 녀석이 침투한 매개체는 아서 반스 박사였어. 나의 직속 상사이자 우리 시설의 양자신경학 부서장이었지. 난 반스 박사 사무실에서 그를 발견했어. 꺼져버린 모니터들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걸. 동공이 어찌나 심하게 확장됐는지 홍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 내 지시에 따라서 보안팀이 그를 옮기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의 체온이 생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도 심장은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 그 존재는 박사의 정신을 파괴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그 안에 자신을 쏟아부은 거지. 우리 장비로 측정했을 때 무한대의 밀도라고 나오는 그 거대한 존재를 겨우 70kg에 남짓한 육체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반스 박사의 신경계를 일종의 생물학적 깔때기로 쓰고 있었던 거지.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이겼다고 믿었던 거야. 우린 반스 박사가 긴장성 혼수 상태에 빠진 걸 보고 인간의 뇌가 일종의 폐쇄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착각했어. 유기체의 한계를 명백히 과소평가한 불청객에게 아주 완벽한 감옥이 되어 주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우린 틀렸어. 그 감금 상태는 우리 기술력이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그저 숙주 안에 들어간 녀석이 기꺼이 져주고 있었던 것뿐이었어. 머지않아서 시설의 공기 자체가 썩어가기 시작했어. 외곽 복도에 있는 디지털 시계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채로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 보안 카메라를 지켜보던 요원들은 반스 박사의 독방을 쳐다보고 있으면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고 종종 가벼운 코피까지 난다고 계속 보고해왔어. 내가 직접 비디오 기록을 봤을 때도 박사 주변에서 미묘한 물리적 왜곡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지. 공기가 더 끈적해져서 거의 액체처럼 보였고 빛조차도 그의 피부에 닿기 직전에 일그러지더라고. 그건 스스로 안에서 문을 잠근 포식자가 자기가 갇힌 감옥의 철창을 가지고 놀면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였어. 상부에서 아누비스의 저울이라는 프로토콜을 승인한 건 바로 그때였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어떤 과학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의료진 전체를 감염시키기 시작한 훨씬 더 어두운 충동에서 비롯된 거였어. 동료 연구원들의 눈엔 암묵적인 악의가 서려 있었지. 서류상 공식적인 명분은 극도의 생물학적 스트레스를 통해 그 존재의 한계점을 찾는다 라는 거였지만 진짜 이유는 다들 그 우주적인 괴물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난 그걸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 우리는 감각 차단실을 개조했어. 전도성 겔 안에 반스 박사의 몸을 띄워넣고 통증 수용체의 민감도를 1000% 증폭시키도록 조작된 신경독소 칵테일을 주입했지. 그와 동시에 박사의 대뇌피질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혈관이 완전히 파열되기 직전까지 기압을 변화시켰어. 난 그곳에 서서 모니터만 지켜보고 있었고 3단계에 돌입하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 육체도 평범한 인간처럼 반응하더라고. 반스 박사의 성대가 찢어질 듯한 다중음의 비명을 질러댔고 마치 거대한 무덤 바닥에서 수십 명의 목소리가 일제히 불협화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은 그런 소리였어.
관측실에 있던 과학자들은 나와 함께 미소를 지었어. 그들은 거의 가학적인 열광 속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는 걸 지켜봤지. 스위치를 올리는 사형 집행인과 소술대 위에 누워있는 공포스러운 존재 사이에는 구역질나는 공범의식 같은 게 흐르고 있었어. 하지만 새벽 3시 14분, 공포의 주체가 바뀌었어. 난 그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갑자기 경련이 멈추더니 심장 박동 모니터가 정확히 7초 동안 평행선을 그렸어. 그러고 나서 그 실험체가 웃기 시작하는 거야. 신경 반사 같은 게 아니었어. 피가 가득 고인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황홀하고 완벽하게 기뻐서 터뜨리는 그런 웃음이었지. 그리고 석영유리 너머로 그 괴물과 내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어. 극도의 통증,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생리적인 공포는 그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였어. 차가운 우주의 공허 속에서 태어난 존재에게 인간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은 지금까지 고안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자극제였던 거야. 육체의 고통은 녀석에겐 곧 쾌락이었지. 그 끔찍한 순간 난 우리가 죄수를 고문하고 있던 게 아니라 괴물의 중독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녀석이 탈출하는 데는 무슨 신비한 이상현상이나 물리학 법칙을 깨는 일 따윈 필요 없었어. 극도로 자극받은 신경계를 자동화된 격리망에 연결해놨으니 아주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였지. 전기 고문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그 괴물은 자기 척추를 뚫고 들어온 전선을 통해 흐르는 자극을 읽는 법을 터득해버렸어. 그리고 빈맥 상태인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전극으로 전류를 역류시켰어. 괴물은 주파수를 변조해서 우리 시설의 물리적인 생명유지 시스템을 해킹해버린 거야. 기압실 문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열리면서 도망치던 경비원들의 허리를 단숨에 반토막 냈어. 환기 시스템은 역류하기 시작해서 복도를 할론 소화가스로 가득 채웠고 직원들은 자기 책상에 앉은 채로 질식해 죽어갔지. 시스템이 완전히 폐쇄되기 직전 나는 간신히 수동 비상구 중 하나로 전력 질주해서 빠져나왔어. 도망치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괴물은 시체들 사이를 유유히 걷고 있었어. 아주 느릿느릿 자기 살갗이 찢어지는 걸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몸에 박힌 전선들을 마구마구 뽑아내고 있었어. 지금 정부는 그 시설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난 그 실험체가 지금 도시 변두리를 떠돌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숨어 지내는 도시의 지역경찰무전을 계속 도청해왔거든. 경찰들은 상처가 절대 낫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사는 지독한 불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목격자들 말로는 그 남자가 밤마다 깨진 유리로 자기 몸에 깊은 상처를 내거나 녹슨 물건들을 손톱 밑으로 쑤셔넣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한대. 녀석은 여전히 자극을 찾고 있는 거야. 급소에 총알 한 발만 제대로 박아넣으면 그놈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 정확히 어딜 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난 감히 그럴 엄두가 안 나. 그리고 예전 내 상사들이 그 녀석을 찾아낸다고 해도 그들 역시 감히 사살 명령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보게 만드는 내 진짜 두려움은 그 훼손된 육체가
길거리에서 무슨 짓을 할지가 아니야. 진짜 끔찍한 건 말이지. 그 고깃덩어리 인형이 죽어버리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장난감을 잃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시선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야.